안녕하세요. 라미드랩 사무이 대표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ICT-QB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셨을 텐데요. 그리고서 이제 막상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딱 보시게 되면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단연간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 피드백을 받거든요. 그 중에서 공통적인 거 한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 문제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색한 표현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번역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. 아시는 것처럼 ICT-QB는 인터내셔널 보드에서 만들어진 문제이고요. 이거를 각 로컬 보드, 우리나라는 KSTQB라는 보드에서 이 문제를 가져와서 번역을 합니다. 그래서 출제를 하는데요. 물론 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직접 보셔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한글로 된 문제를 이제 응시하실 겁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잘 번역은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거나 아니면 그 원래 원문에서 의도한 그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문제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한 번 더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하고 쉬운 맥락인데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문제야? 라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. 원래는 ICT-QB 이 문제 자체가 QA나 테스팅 업무를 실무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포지션으로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ICT-QB를 준비하시죠. 그러다 보니까 예제라든지 이런 상황을 이제 쭉 설명하는데 이 상황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사실 저도 문제풀이를 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QA를 해보시면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렵게 그 상황들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가 두 번째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마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. 생각보다 리소스나 덤프나 뭐 족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막상 시험을 가서 보시면 예제 문제라든지 덤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갭은 난이도의 문제가 큽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. 예제 문제나 덤프 문제의 수준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것보다 무조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약간 차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전의 문제들이나 족보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경향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당황하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도움이 되셨나요?